만적 내 이놈이 밀고 했구나. 차가운 강물이 제 발목을 적시는 순간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순정이 함께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그 동지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포박당한 100여 명의 동료들이 하나둘 검푸른 강물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물이 튀는 소리, 그리고 이내 찾아오는 적막.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며칠 전 제가 외쳤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천 명의 노비들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드디어 세상이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양반도 무신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노비였습니다. 같은 내를 맞고 같은 설움을 삼키며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 그가 고작은 몇 냥과 양인 신분을 위해 100여 명의 목숨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저는 만적입니다. 고려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다가 노비들을 이끌고 세상을 뒤집으려 했던 사내, 그리고 지금 강물에 던져지기 직전의 사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쩌다 한낱 노비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말을 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침이 어떻게 배신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이것은 고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신분해방의 기록입니다. 1198년 고려 신종 원년, 그 해의 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개경의 하늘은 맑았고 버드나무에는 연두비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봄은 그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계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상전의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해가 뜨면 북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상전의 집에서 때는 땔감은 모두 저와 같은 노비들이 져다 날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게를 지고 북산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가는 노비들이 몇 있었습니다.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모두 저처럼 개경의 양반가에 딸린 사노비들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저는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경의 기와지붕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지붕 아래에는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시를 짓고 편안히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존재였습니다. 만저가 뭘 그리 보고 있느냐? 미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저 위에서 살고 우리는 저 밑에서 기어야 하는가? 무엇이 다르기에? 무엇이? 우리가 산에 오른 것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다 보니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멀리서 다른 노비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노비들이었습니다. 관청에 딸린 노비들. 그들도 나무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도 저와 같은 처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때 문득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중부가 누구더냐? 함께 있던 노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 정중부 말이다. 무신의 난을 일으킨 그 자가 원래 뭐였더냐? 미조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신이었지. 하지만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다고 들었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중부에 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천한 자들이 높은 벼슬에 올랐더냐? 노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눈치를 채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의민이 누구더냐? 경대승이 누구더냐? 다 천한대서 시작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더냐? 권력의 꼭대기에 있지 않더냐? 만저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게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인 노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공노비, 사노비 합쳐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때가 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매를 맞으며 살아야 하느냐? 최충원을 보아라.
그자가 뭐가 대단해서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느냐. 그저 칼을 잘 휘둘렀을 뿐 아니냐. 노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저 아래 개경의 노비가 몇이냐. 수만 명이다. 우리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만적의 말이 맞다. 연복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지겹다. 매일 매를 맞고 굶주리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나도 그렇다. 성복도 일어섰습니다. 해보자. 만적, 내 말대로 해보자. 하나둘 노비들이 일어섰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개경 북산의 숲속에서 고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끝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습니다. 아버지도 노비, 어머니도 노비. 고려의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됩니다. 저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종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개경의 어느 양반가 행랑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젖을 물릴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전의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과 매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고 조금만 실수해도 뺨이 날아왔습니다. 5살 때 물동이를 깨뜨렸다가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상전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감싸면 더 큰 벌을 받을 테니까요. 7살이 되던 해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 쓸기, 물 깃기, 신발 정리하기,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10살이 되자 더 힘든 일이 주어졌습니다. 장작 패기, 지게 지기, 집 나르기. 아이의 몸으로 어른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12살 때 저는 최충원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충원. 그 이름을 모르는 고려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왕도 그의 눈치를 보는 사람. 고려 전체를 소나기에 쥔 사내. 제가 왜 최충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있던 양반가가 최충원에게 빚을 졌거나 아니면 뇌물로 바쳤거나 했을 것입니다. 노비는 그렇게 물건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최충원의 집은 궁궐 못지않게 컸습니다. 수백 명의 노비가 있었고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집의 한 구석에서 자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쓸었고 나중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최충원을 직접 본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는 늘 깊은 곳에 있었고 저 같은 하찮은 노비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세는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도 무사도 물론 노비는 더더욱. 저는 그 집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신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았습니다. 칼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은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 정중부가 그랬고 경대승이 그랬고 이의민이 그랬고 지금은 최충원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의민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의민은 원래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경주 염창의 소금 굽는 천민 아들. 그런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갈아치우고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물론 이의민은 최충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민도 권력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신분 따위는 칼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의민이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일을 하고 맞으면 참고 욕을 먹으면 삼켰습니다. 노비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다 제 나이 25 되던 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봄 저는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른 노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금이 늘었다느니 쌀값이 올랐다느니
어느 양반가가 망했다느니. 그러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천한 놈들이 벼슬을 하고 양반들이 굶어 죽는다더라.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모르느냐? 무신의 난 이후로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자리에 천한 놈들이 올라앉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도 어쩌면. 그 노비는 말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노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노비, 사노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북산에서 나무를 하는 노비들,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노비들, 관청에서 자벽을 하는 노비들. 저는 그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노비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신 정권이 들어선 지거의 30년. 그동안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노비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부역은 무거워졌고 매질은 더 잦아졌습니다. 특히 분노를 자아낸 것은 불공평함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인 이민이 권력의 꼭대기에 올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짐승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저 운이 좋고 나쁜 차이 아닙니까? 저는 조금씩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모두 저처럼 개경에서 나무를 하는 노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저가, 내 생각이 정말 그러하냐? 미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무기도 없고 싸움도 모른다. 무기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낫이 있지 않으냐? 도끼가 있지 않으냐? 싸움을 모르면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숫자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모여야 하느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개경에 있는 노비를 다 모으면 그 정도는 된다. 노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되겠느냐? 안 될 이유가 있느냐? 정중부도 해냈다. 이민도 해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저 먼저 칼을 들었을 뿐이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없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그날 이후 우리 5명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아는 노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조심스럽게 1명씩,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북산에서 만났습니다. 나무를 하는 척하면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는 곳, 우리끼리만 있는 곳. 계획이 있느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있다. 들어보아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날짜를 정한다. 그날 우리는 흥국사에 모인다. 절에서 법회가 있는 척하면 의심받지 않는다. 회랑부터 격구장까지 인파로 가득 메운 뒤 일제히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른다. 그 다음은 궁 안에 있는 환관과 공로들이 호응할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다. 미리 손을 써두었다. 관노들은 조정 청사에서 권신들을 죽이고 우리 사노비들은 성 안에서 각자의 상전을 죽인다. 노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전을 죽인다고. 그렇다. 먼저 최충원을 죽인다. 그자가 죽으면 나머지는 쉽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삼안에서 천민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공경장상이 될 수 있다. 높은 벼슬을 차지할 수 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삼안에서 천민을 없애자. 우리가 해내는 것이다. 그 말에 노비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희망이 그보다 컸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산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노란 종이를 수천 장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띵자를 새겨
표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종이를 가진 사람이 동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동지들은 계속 늘어났고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비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순정을 처음 만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북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낯선 노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 몸집이 작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품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적이냐? 누가 묻느냐? 나는 순정이라 한다. 유락박사, 한충유 어른의 노비다. 유락박사, 법률을 다루는 관직이었습니다. 종팔품의 낮은 벼슬이었지만 어쨌든 관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노비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소문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수백 명이 모이면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세상을 뒤집으려 한다더군. 상전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려 한다더군. 저는 순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자가 밀고 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저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헛소문이다. 나는 그런 생각 없다. 그런데 순정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도 끼워달라.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나도 끼워달라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순정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를 살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의 눈에는 제가 익숙하게 보아온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서름,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갈망. 왜 그러고 싶느냐? 나도 평생 종으로 살았다. 매 맞고 욕먹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순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이민도 천민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된단 말이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정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순정은 관리의 집에 딸린 노비였습니다. 관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알고 있다. 각오하고 왔다. 그렇게 순정이 합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운명을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정을 믿었습니다. 같은 노비였으니까요. 같은 서름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그가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정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노비들을 끌어모았고 계획을 짜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관가의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관노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가 물으면 순정이 대답했습니다. 관청마다 노비가 수십 명씩 있다. 그들도 불만이 많다. 특히 형조와 호조의 노비들이 험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을 끌어들이면 좋겠다. 접촉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해보겠다. 순정은 약속대로 관노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관노 몇 명이 동의했다. 거사 때 안에서 호응하겠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내가 큰 도움이 된다. 순정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조직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 5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공노비, 사노비, 양반가의 종, 관청의 종, 개경 곳곳에 우리 동지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노란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띵자가 새겨진 종이, 그것이 우리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종이를 가진 자가 동지다. 거사날 이 종이를 보여주면 서로 알아볼 수 있다. 노비들은 그 종이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밤마다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흥국사에 모이는 것,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는 것, 최충원을 먼저 죽이는 것,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정했습니다. 거사는 5월에 한다. 제가 동지들에게 선언했습니다. 5월이면 날이 따뜻하고 해가 길다.
움직이기 좋다. 그리고 5월에는 절에서 법회가 많다. 우리가 모여도 의심받지 않는다. 장소는 흥국사다. 흥국사 회랑은 넓다. 수천 명이 모여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모인 뒤 일제히 움직인다. 노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명심해라.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알겠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공경장상의 높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다. 그때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노비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습니다. 1198년 신종원년 역사에 기록될 그 해가 밝았습니다. 5월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성공하면 저는 더 이상종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걸을 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물건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수백 명이 모두 죽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거사 며칠 전 저는 동지들을 마지막으로 모았습니다. 북산의 숲속 우리가 처음 모였던 그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흥국사에 모인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 노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떠돌았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명심해라. 북을 치는 자, 함성을 지르는 자, 문을 지키는 자, 연락을 전하는 자. 모두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해라. 알겠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그리고 순정. 처음부터 함께한 동지들. 고맙다. 나와 함께 해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내면 역사가 바뀐다. 노비도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노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삼안에서 천민을 없애자. 제가 말하자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삼안에서 천민을 없애자. 그 외침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외침이 온 세상에 퍼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순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을 주고 마치 진심으로 그 말을 믿는 것처럼. 그런데 그날 밤 순정은 몰래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달이 밝은 밤 순정은 개경의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그의 상전 유락박사 한충유의 집이었습니다. 순정은 한충유의 방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아를 것이 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반란입니다. 노비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충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순정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적이라는 자가 주동한다는 것, 수백 명의 노비가 모였다는 것, 흥국사에서 거사를 일으킨다는 것, 최충원을 죽이려 한다는 것. 한충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충원 대감을 죽이려 한다고. 예, 어르신. 사흘 뒤입니다. 한충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최충원 대감께 알려야 한다. 내가 공을 세웠다, 순정. 잘했다. 순정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저는 사흘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세상이 바뀐다. 오늘이 끝나면 저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아니면 오늘이 끝나면 저는 죽는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품속에서 노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띵자가 새겨진 종이, 제가 직접 만든 표식.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북산으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저는 흥국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흥국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동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회랑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동지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해도 사람들은 예상만큼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천 명이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최소한 1000명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어보아도 수백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위조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더 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정도 숫자로는 안 된다. 연복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으로 최충원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충원의 집에만 무사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만적. 동지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최충원의 무사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 이미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동지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와서 이 숫자로는 승산이 없다. 무모하게 덤비면 모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믿고 따르겠다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나흘 뒤에 다시 모인다. 장소는 보제사다. 보제사. 그렇다. 나흘 동안 더 많은 사람을 모은다. 이번에는 반드시 1000명 이상을 모은다. 그리고 다시 거사한다. 동지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내 말을 따르겠다. 위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알겠다. 사불밀죽불성이다. 일이 은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심해라.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져서야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해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모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나흘 뒤에는 반드시 해낸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나흘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정은 다시 한충유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나흘 동안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정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순정이 한충유의 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거사가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연기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한충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기되었다고? 예. 나흘 뒤에 보제사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로구나. 예, 어르신. 지금 잡아드리면 됩니다. 한충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장 최충원 대감께 아뢰겠다. 내가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순정. 황송합니다, 어르신. 순정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한충유가 나가고 순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안도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만족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삼안에서 천민을 없애자고 외쳤던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팔아넘겼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순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사가 실패할 것이 두려웠고 실패하면 죽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을 길을. 하지만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100여 명의 목숨을 팔아넘긴 것을, 같은 서름을 나눈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였습니다. 들판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만져가. 순정이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들판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정아,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 차갑고 텅 빈 웃음을. 그때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런데 해가 떠오르자마자 최충원의 무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만적이 어디 있느냐? 저는 마당을 쓸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놈이 만적이냐? 무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역을 꾀한 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역죄에 목숨을 살려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싸우다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빗자루가 무사의 갑옷에 닿기도 전에 뒤통수에 무언가가 내리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포박당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조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비들이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조이가 보였습니다. 연복도, 성복도, 소삼도, 효삼도. 제가 처음 함께 시작했던 동지들이 모두 붙잡혀 있었습니다. 미조이야, 저는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최충원의 저택인 것 같았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십 명의 노비들이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순정이 서 있었습니다. 포박당하지 않은 채 무사들 옆에 마치 구경꾼처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순정이었습니다. 그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순정, 내 이놈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밀고 했구나. 내가.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맹세하지 않았느냐. 사만에서 천민을 없애자고. 함께 사람답게 살자고.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밧줄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무사들이 저를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놈, 조용히 해라. 뺨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입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순정, 대답해라. 왜 그랬느냐? 그때 순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만저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동지를 팔았다. 살고 싶어서 10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았다. 살고 싶어서.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종으로 죽기 싫어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하지만 저는 동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혼자 살기 위해 남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순정의 차이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최충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를 멀리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산에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온 고려를 손아귀에 쥔 자의 눈빛. 그가 마당에 늘어선 노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100여 명. 모두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냐? 최충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마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예, 대감. 반역을 꾀한 노비들입니다. 옆에 서 있던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한충유였습니다. 순정의 상전. 주동자가 누구냐? 저 자입니다. 한충유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최충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적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충원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죽이려 했다며. 그렇습니다. 겁이 없구나. 최충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롱하는 미소인지 감탄하는 미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더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랬다며.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놈이로구나. 최충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정중부도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시작했고 이의미는 천민이었다. 나도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잊은 것이 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 줄 알았다. 싸움을 할 줄 알았다. 넌 뭘 할 줄 아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충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나무를 하고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치를 줄은 몰랐습니다. 뜻은 좋았다. 하지만 어리석었다. 최충원이 등을 돌렸습니다. 모조리강에 던져라. 그 말 한마디로 100여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대감. 저는 소리쳤습니다. 최충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를 죽여도 내일 또 다른 만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놈을 죽여도 또 다른 만적이 나올 것입니다. 노비가 있는 한, 천민이 있는 한, 이 땅에서 반역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감도 아십니다. 그러니 두려운 건 아닙니까? 저 같은 놈이. 최충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시끄럽다. 그가 손짓했습니다. 무사 하나가 다가와 제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충원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파리 한 마리를 쫓아버린 것처럼 가볍게. 저에게 그것은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비록 재갈에 막혔지만 저는 할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강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개경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이 제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100여 명의 노비들이 강둑의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모두 포박당한 채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제가 처음 함께 시작했던 동지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나선 수많은 노비들. 모두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재갈이 물려 있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조이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강둑 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충유가 있었습니다. 순정은 우리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충유가 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내 공을 치아받아야지. 한충유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가 밀고 한 노비입니다. 순정이라 합니다. 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놈이로군. 무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상이 내려질 것이다. 80냥과 양인 신분을 받게 될 것이다. 80냥, 그리고 양인 신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갈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80냥, 100여 명의 목숨값이 고작 8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인 신분. 순정이 그토록 원했던 것. 저와 함께 싸워서 얻으려 했던 것을, 동지들을 팔아서 얻은 것입니다. 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양인 신분? 80냥? 그것으로 내 평생을 살 수 있겠느냐? 밤마다 우리의 얼굴이 떠오를 텐데, 우리의 비명이 들릴 텐데, 그래도 살 수 있겠느냐? 순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강물을 비추었습니다. 시작해라. 무사가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노비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던져졌습니다.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물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죽음들이었습니다. 이조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강둑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져가. 그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우리는 해볼 만한 일을 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첨벙. 그리고 침묵.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갈에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복, 성복, 소삼, 효삼. 하나씩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원망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담담한 눈빛으로, 누군가는 두려운 눈빛으로. 하지만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입 밖으로는. 100여 명이 모두 던져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저였습니다. 무사가 저를 강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제 발목을 적셨습니다. 검푸른 물결이 제 앞에 넘실거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순정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갈이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노비 문적 하나에 귀천이 갈리는 이 세상을 뒤엎지 못하고 가는 것이 원통할 뿐이오이다. 제 목소리가 강둑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먼 훗날 천노의 자식들이 귀천의 족쇄를 깨부수려다 죽어간 선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오니 후회는 없소이다.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사의 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쏠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저를 삼켰습니다. 물속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손이 묶여 있어 헤엄칠 수 없었습니다. 점점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를.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저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 눈이 부시지 않은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는데 어느새 풀려 있었습니다.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제 어머니, 평생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은 여인.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것을. 어머니, 저는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속인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잘했다, 만져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넌 바꾸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다. 내가 외친 말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넌 혼자가 아니다. 너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너보다 뒤에 올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내 뜻을 이어갈 것이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쉬어라, 만져가. 넌 충분히 싸웠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빛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그날 밤 개경의 강물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100여 명의 노비가 던져진 강, 그들의 피와 눈물이 섞인 강.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혼이 서려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순정은 약속대로 상을 받았습니다. 은 80냥과 양인 신분. 그의 상전 한충유는 종팔품 유락박사에서 정칠품 한문지우로 승진했습니다. 밀고의 대가치고는 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양인으로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강물에 던져지는 동지들의 얼굴을, 만적이 마지막으로 던진 눈빛을. 그것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배신의 대가는 은 80냥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만적의 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반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꺾인 혁명, 역사책에는 몇 줄로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고려 신종 원년, 노비 만적이 반란을 꾀하다 실패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적이 남긴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 한마디가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합니다. 노비도 사람이라고, 신부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외친 그 말을 만적의 난 이후로도 고려에서는 노비들의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03년에도 개경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나온 노비들이 무리를 나누어 전투 연습을 하다가 발각되어 50여 명이 강에 던져졌습니다. 만적의 난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만적은 죽었지만 그의 뜻을 이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최충원의 권력은 너무 강했고 노비들의 힘은 너무 약했습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도 없고 조직도 허술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분노와 희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에서도 노비 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분제는 흔들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되고 돈이 없으면 양반도 몰락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마침내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비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적이 꿈꾸었던 세상이 7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외침이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남고 누군가의 입으로 전해지고 누군가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적은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외친 말이 결국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물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만적입니다.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죽은 사내. 하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노비라고 생각한 적 없는 사내.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고 외친 사내. 그리고 그 외침 때문에 죽은 사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것은 아팠습니다. 동지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죽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비록 졌지만 싸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 훗날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만적,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외친 말이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신부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노비 만적의 이야기. 1198년 고려 개경에서 시작되어 차가운 강물에서 끝난 이야기. 하지만 진정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가슴 속에서, 불의에 분노하고 평등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저는 죽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